1교시 은퇴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픽 함께하겠습니다. 첫 시간 또 권도영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들 대상으로 빈곤율을 조사했어요. 네. 이게 상대적 빈곤율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전체 4위. 그러니까 우리 국민 6명 중에 1명꼴로 빈곤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4위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 빈곤율, 여성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빈곤율 역시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 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적 빈곤율이 나왔어요. 이건 뭔지는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전체 인구가 줄을 한번 쭉 세운다고 하면 네. 중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한 50%에 미치는 사람들,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상대적 빈곤율인데 한국 국민 16.7%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고령화돼가지고 66세 이상 은퇴 연령이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우리가 흔히 중상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나중엔 빈곤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중산층이다. 아니면 나는 연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류 사회에 살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층의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지금 약간 충격입니다. 이게 지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빈곤해진다. 그 단어가 너무 지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0세 넘는 인구가 늘어날 때 여성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할머니들 늘어난다는 얘기 했는데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한 달에 13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요. 월 13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을 하고 있는 분들은 8.41%, 요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빈곤율이 심각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월 130만 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혼자 살았어. 혼자 살았을 때도.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이 금액이 많게 느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활동을 끝내고 은퇴 이후에 혼자 살아갈 때 최소한은 130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마저 국민연금을 통해서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8.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그 사회적 안전망을 좀 한번 점검하고 또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종태 씨, 주현정 씨, 네. 지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저한테 이제 항상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들어오는 돈이 우리 용돈이랑 해서 뭐 10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용돈 더 주라고 볼 때마다 이렇게 잠깐만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오종태 씨가 용돈 하시라고 드리는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 좀 더 되죠. 예. 지금 여기 한 분이 월 130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30만 원이면 아버님까지 하면 260만 원을 260. 내가 주면 내가 이제 빈곤해져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오종태 씨가 웃으면서 했지만 저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서 260만 원을 드리면 제가 빈곤해져요. 이 얘기도 생각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퇴학교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 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현정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케어푸드라고 아시나요? 저는 알아요, 케어푸드. 어떤 건지 저희 설명해 주실 수 어머님이 있어요? 이제 네. 암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나오는 이걸 케어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케어푸드가 식품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케어푸드가요. 저희 어머니가 드셨을 때에도 간단하긴 한데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더군요. 뭐 일반적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기능 저하를 보완해주는 연화식. 연하식, 네, 그리고 식도 근육이 약한 분들을 위한 연하식. 연하식. 네, 그리고 수분 공급과 영양 보충을 해주는 유동식. 유동식. 이렇게 네, 3가지가 있고요. 케어푸드로 가공한 식품들은 좀 더 먹기가 편하고 그리고 영양가는 높게 이렇게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요. 10년 전에는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무려 2조 원으로 야. 네, 2조 원이 되면서 그 성장세가 아주 놀랍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10년 전에는 5천억에서 지금 작년 2조 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기대 수명 이게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도 늘 먹던 것만 먹다 보면 영양의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케어푸드라는 것 자체는 이것을 사 먹었을 때 내가 놓칠 수 있는 영양을 보완할 수 있게 골고루 그렇게 제조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뭐 환자식이라고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을지 맞아요. 모르지만 예. 환자식이었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영양의 밸런스를 위해서 잘 만들어진 케어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 층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과거에 HM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그 시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끓이기만 하면은 유명 식당에 있던 음식을 그대로 내 밥상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그 HMR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이 케어푸드 시장이 조금 더 스페셜하게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아주 만성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메디푸드 시장도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오정태 씨 지금 귀가 솔깃하죠. 아, 그러니까요. 아까 이게 이 녹화 전에 제가 이제 대본을 미리 봤는데 그 식품이 말이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한석이 형 저랑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지하게 제가요? 들어봐요. 진지하게. 제가 왜요? LA 갈비 맛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그 부드럽게 한 식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홈쇼핑에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형님이 투자하시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업 한번 하시죠, 형님. 자, 괜찮을 것 자본을 같아요. 던지래요. 오정태 씨 예. 혼자 하세요. 혼자요? 예, 예. 근데 진짜 지금 봐봐. 급 관심. 그만큼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정태 씨가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용돈 챙기면서 케어푸드도 조금 같이 챙겨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케어푸드. 예. 근데 이런 좋은 거 정말 한석이랑 같이 사업하면 좀 잘 되지 않아요? 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형 안 하면 안 해요. 예, 저는 오정태 씨랑은 안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렌드 픽은요. 김신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한번 주거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까, 어떤 그렇지. 형태로 살까 이런 네. 거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실버타운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타운이라고 칭하는 것이 커뮤니티.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이란 표현이 익숙하니까 제가 실버타운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버타운 과거에는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지어놨었어요. 그런데 잘 그것이 성공되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원하냐면요. 은퇴자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져서 사는 것을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각 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타운, 즉 일정 보증금을 내고요. 유지비를 내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좀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 타운, 실버 타운. 이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뭐 최하는 한 100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백만 원까지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골라가야 되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보증금과 월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한 예산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비용.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던 도시에서 가까운 도시형으로 있는지 아니면 근교로 나가야 되는 근교형인지 아니면 전원형 실버 타운으로 돼서 완전히 또 전원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타운인지 이런 위치에 따른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병을 앓고 계시다. 대부분은 이제 만성 질환이죠. 그 당뇨, 고혈압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들. 그렇다면은 내가 입주하려는 위치가 내가 가려는 대형 병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활발한 커뮤니티 센터가 그 활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제 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안에서 노후에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그 안에서 무슨 여가 활동이나 무슨 배움의 그 마당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제 지인께서 아버님이 무료하게 계시다가 자녀들이 회의를 하고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집에 계실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TV만 켜고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이 그쪽에 입주하시자마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찍 주무시게 됐다는. 낮 동안에 활동이 많으니까 이제 피곤해져서 일찍 주무신다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도 아버님이 이렇게 더 활기를 찾으시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 설계 영역에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돈에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누구를 사귀어서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관계 영역도 있고 직업의 영역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거의 영역인데 주거의 영역 중에서 적극적인 주거가 있고 소극적인 주거가 있다면 이건 약간 소극적인 주거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좀 액티브한 우리 신중년들은 이거를 먼저 선택해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내 집을 조금 더 고쳐가지고 나에게 맞는 형태로 가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좀 뭐 내려놓고 여기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했을 때 이것도 부동산의 일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임장 활동이에요. 직접 가보고 경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 타운도 마땅히 가보시고 직접 체험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정말 선택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집에서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에 뭐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근처에 가까운 곳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이 얼만큼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요즘 뭐 실버타운, 커뮤니티 타운 입주를 알아보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렌드 픽이었습니다.